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패밀리 헬스 센터 비탈리 헬스 김혜영 박사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혜영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광고를 통해서나 또 비즈니스 탐방으로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렇게 저희 좋은 아침에서 초대석으로 함께 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사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김입니다. 진짜 처음인데 죄송해요. 어떻게 소개를 하나? 저기 패밀리 센터 바탈리 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루밍케어 잠깐 일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마 이곳 이미 방문하셔서 클리닉에서 또 박사님 뵙고 계시는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방송에는 처음 오셨고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김혜영 박사님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치가 플라워 마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패밀리 메디슨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클리닉 운영하고 계시고요. 2015년에 텍사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곳 오픈하시기 전에는 루밍케어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텍사스 오시기 전에 그 일리노이주의 서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7년 동안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저도 설명하시는 것 또 초대석 나오셨을 때 들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 좋은 아침 초대석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특별히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과 호르몬에 관해서 이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자,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 그렇다면 먼저 노화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화. 그렇죠. 노화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노화란 무엇인가요? 노화가 사실 그 데피니션을 설명하자면은 나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세포의 사멸이고 그리고 세포의 손상을 통해서 기능이 조금씩 손실이 되고 그래서 네. 세포 노화가 기관의 노화를 불러들이고 몸의 기관이 바뀌고 몸에 변화가 생기죠. 네. 비지블한 변화. 우리 몸은 사실은 세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 정해진 세포 분열이 타고 태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는 그 텔로미어라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수치가 점점 짧아지면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 수명을 다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세포의 손상이에요. 네. 세포의 손상이란 우리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프리 라디컬. 네. 그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세포의 손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산화제다 해갖고 음식도 나오고 서플리멘테이션도 나오고 많이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섭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노화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브로드한 브로드하죠. 그런 네. 질문이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좀 적으면서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브로드한 그런 거지만 우리가 노화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알아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포 손상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네네. 이야기 해주셨고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항산화제 말씀하신 대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 이게 몸에 좋다더라. 그런 음식도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플먼트 같은 것들 그렇죠. 많이들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도 그렇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그렇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한 분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이 노화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노화가 질병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노화가 질병일까요? 사실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질병인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나이 들어서 아픈 거야.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네. 나이 들어서 이거는 못하는 거야. 라고 본인도 모르게 세뇌시키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네.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노화에 대해서 조금 그럼 노화가 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조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의 노화가 세포의 손상이 우리 몸에 변화를 시켜서 기관의 노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네. 우리 기관의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만 기능을 해도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닉에 오셔서 무슨 질병이 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하시고 질병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텀을 조금만 조심해서 그리고 조금 구분해서 받아들였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노화가 뭐 익어가는 과정이라도 이야기하셨고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그렇죠.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하고 조금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티에이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티에이징이라 그러면 이제 노화를 좀 막으려고 좀 늦추는 그런 건가요? 안티에이징이 어떤 건지 또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제가 개인화된 예방의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개인화된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개인에 맞는 어떤 분들은 어떤 에리어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분야가 또 따로 있고 네. 하죠. 그래서 개개인의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의 관리를 통해서 그 손상된 세포의 노화를 좀 늦추고 네.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만약에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비만 자체가 우리 몸에 끼치는 장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성 질환의 근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안타에이징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리 라디컬 활성산소 말씀드렸듯이 섭식에 대한 관리와 관찰 그리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시는 이유의 하나인 호르몬의 관리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사실은 4천여 가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 아침 초대석 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은 우리 몸에 한 4천여 가지가 됩니다. 와, 굉장히 네. 많네요. 근데 그 호르몬을 다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대신에 우리가 추정하고 매일매일 데일링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에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호르몬이 한 100여 가지 되는데 네. 그중에서 나이가 들으면서 가장 많이 취약해지는 호르몬이 바로 성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그 성호르몬에 대한 노화가 생기고 일례로 폐경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남성은 남성대로 남성 폐경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화는 35세 정도서부터 기점을 해서 1년에 한 30%씩 떨어진다고 수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경에 가서야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진다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고단해진다거나 살이 복부 비만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관리가 힘들어진다거나 네. 면역 체계에 자꾸 잦은 감기에 걸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 몸의 면역 체계에 구체적인 결함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호르몬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아니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알고 계신 그 많은 것들이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안티에이징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예방의학이고 건강관리인데 개인화된 그런 예방의학 그리고 건강관리다. 모든 사람이 건강 상태가 다르고 그렇죠. 지금 뭐 앞으로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어떻게 뭐 체중 관리나 영양 관리 그리고 호르몬 같은 관리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화된 그런 예방의학이라고 하신 게 저는 인상에 딱 이제 머리에 박힌 것 같고요. 안티에이징, 노화를 늦추는 것 누가 바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35세 정도를 기점으로 그 노화가 시작된다. 근데 30% 정도 1년에? 네. 와, 충격적이네요. 사실은 피부 노화는 30세 때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햇빛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세포 손상이에요. 근데 이 노화를 사실은 우리는 사실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거스를 수도 없고 노화를 이제 방지한다는 걸 갖다가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면은 뭐 피부 마사지 받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네. 안팎으로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에 대한 건강 관리고요. 특히 정신 건강 관리도 되고요. 네. 이 뇌는 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아까 기능의 노화가 온다고 그래서 기능의 노화가 기관의 노화를 촉진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만 남아 있어도 기능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뇌는 사실은 기능의 노화가 그렇게 빠르게 오거나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갖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의 감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치매,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쩌면 질병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진대사라던가 메타볼리즘 말하자면은 신진대사 장애가 되는 질환들에 의한 데미지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 관리가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적어도 이거는 안 해야지 하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생활에서 일단 봐서 내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걸 하나씩 딱 하나씩만 바꾸는 습관이 결국은 건강한 에이징, 안타 에이징, 건강한 에이징이 더 낫겠다. 네. 그렇죠? 건강한 에이징을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에이징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니까 어떻게 뭐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늙어가는 건강한 에이징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생활 습관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 몸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 안티에이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호르몬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안티에이징에서 호르몬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호르몬에 대해서는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호르몬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로라 페이지의 Let There Be Love 전해드리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플라워마운드에 위치한 패밀리센터 비탈리 헬스 김혜영 박사님과 함께 안티에이징과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렇게 처음 오셔서 인사 말씀하실 때부터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아유. 9722님
김혜영 선생님이다. 우리 가족 좋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게 패밀리 센터. 이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또 가정이시다 보니까 9722님의 가족들 모두 이렇게 또 김혜영 선생님께 또 진료를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972님. 다음에 가서 제가 그때 인사드렸던 분이세요. 다음번에 클리닉 가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947님은요. 선생님 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들을 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조리 있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티에이징 호르몬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또 호르몬 이야기를 할 건데요. 9851님께서는 아까 그 남성 폐경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제 네. 남편이 요새 그래요. 호르몬 문제일까요? 하셨고 거기에 질세라. 또 다른 분 한 분께서도 우리 남편도 그렇다고 보약을 먹어도 도무지 기력이 없네요. 보약도 안 된다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박사님. 자, 그 기력이 어떤 기력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분들이 폐경을 겪는 거 맞죠? 네.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느 날 내가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봐도 안 되고 내가 보약을 먹어봐도 뭔가 예전과 틀리다라고 남자분들이 자각을 시작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해지십니다. 아, 맞아요. 네. 특히. 그리고 특히 남성 우울증 말하자면 마일드하게 아주 약하게 오게 되고요. 살짝 여성화 되기도 해요. 네. 감정적으로 영화를 보고 울지 않던 분들이 영화를 보고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인데 남성분들에게는 두 가지 성 호르몬이 계세요.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고 네. 하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근데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또 세 가지로 또 구분을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체중이 말하자면은 비만도가 좀 심하신 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몸에 좋지 않은 여성 호르몬 E1 에스트로겐이라는 수치가 좀 올라가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남성 요새 T 클리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스토스테론 클리닉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핫한 그 클리닉들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무작위로 놓는 곳들입니다. 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셀프샷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맞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 사이드 이펙트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은 알고 쓰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만은 무작위로 쓰게 되면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이제 그 성기능 장애라던가 아니면은 바이탈리티 말하자면은 예전 같지 않은 생동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성분들과의 상담을 통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거는 메디컬 데이터를 잠깐 쉐어를 할게요. 네. 남성분들의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300을 밑돌게 되면은 보통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자각 증상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곳은 혈관이다. 네. 생각하셔야 돼요. 300 미만에 되시는 분들은 관상 동맥 질환 말하자면은 허러택 이 발병률이 높고요. 호르몬을 통해서 그 수치를 높여줬었을 때 그 발생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라는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네. 호르몬이 상당히 좋아요. 당뇨의 관리가 잘 되고요. 남성분들에게 테스토스테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남성이 남성으로서 어떤 뭔가를 일을 할 때도 동기부여를 주고요. 그리고 그 남성성을 되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하지만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T 클리닉 같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셀프샷을 놓고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사이드 이펙트가 만만치 않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호르몬이
잘 사용되면 그렇죠.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잘못된 뭐 시술이나 그런 것들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호르몬 종류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크게 뭐 여러 네. 가지 호르몬이 사실 뭐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4천여 가지가 되고 우리가 좀 그래도 잘 알려진 것들이 100여 가지 정도인데 그중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호르몬이 안전한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르몬이란 개념은 사실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네. 호르몬은 밸런스고 호르몬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호르몬의 시작은 머리에서 시작이 돼요. 네, 머리에서? 브레인에서 어떤 네. 지시를 받아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호르몬을 안타에이징에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밸런스를 통해서 기관의 노화를 호르몬을 통해서 좀 늦추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호르몬은 안전한가?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에 데이터를 보면은 WHI World Health Initiative라는 곳에서 그 스터디가 있었어요. 밀리언 워먼 대상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밀리언이면은 굉장히 100만 명, 네. 그렇죠? 무작위 대상을 뽑았고요. 그 중에는 암 환자도 있었고, 그리고 에버리지 에이지는 75세 이상. 그때 썼던 호르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테릭, 말하자면 합성 호르몬이었고요. 네. 그래서 호르몬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호르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네. 특히 그 신테릭 호르몬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호르몬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딜리버리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은 패치도 있고요. 호르몬은 먹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밸런스입니다. 어떤 하나에 치중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소리를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조화롭게 맞춰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네. 호르몬은 밸런스다. 이것도 맞습니다. 기억해야 정답.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호르몬은 무엇인가? 또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용만 하면 정말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런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호르몬 하면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주사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것도 있고 뭐 패치 그리고 크림까지 있다고. 그렇죠. 다양한 네네. 방법의 그 호르몬이 있군요. 그리고 아까 또 한 두 분 정도께서 남편분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호르몬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뭔가 증상이 나아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남편의 건강은 아내분이 또 챙겨주셔야죠.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호르몬에 그렇다면 저희가 호르몬의 효능과 효과도 좀 이야기를 나눴나요? 더 아직 자세히 안 했죠? 네, 네.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호르몬의 효능과 또 효과들. 호르몬 하면은 여성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같이 필요하죠. 테스토스테론과 성호르몬에는 세 가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이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에스트로겐과 같은 경우는 그 여성성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예방이 되죠. 뼈를 그렇군요. 튼튼하게 하죠. 네. 그리고 관절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적어도 호르몬을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에 뉴스 초대석 아침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이 여성의 마음, 말하자면 이 감정을 조금 다스려서 좀 편안하게 해줘서 수면, 특히 이제 그 폐경이 되면서 겪게 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바로 인삼니아, 수면에 대한 장애입니다. 불면증. 네네. 네.
잠을 컨트롤, 그러니까 잠도 불면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을 들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고 네. 중간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잠을 음. 자는데 또 깊게 못 자. 그렇죠. 예. 가수면 상태 상상. 그래서 아침에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거를 네. 갖다가 프로제스테론이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서 잠을 아이처럼 푹 잔다. 세 가지 호르몬이 밸런스가 맞을 때는 수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똑똑한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또 떨어지는 게 근육 정도잖아요. 근육이 떨어지고 뭔가 처지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가장 큰 것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맞아요. 뭐 남성이나 여성 할 것 없이 네. 복부 비만. 그렇죠. 복부 비만 하면은 그냥 비단 보이는 바깥으로 표출된 그 비만뿐만이 아니고 내장 비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네. 내장 비만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안타이 에이징의 말하자면 중추신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예전에 백인 환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백인 여자분이 57세, 지금 57세 되셨고 그때 그 당시에 3년 전이니까 54세였겠군요. 다녀가셨는데 urinary tract infection, 그러니까 요로 감염으로 다녀가셨는데 네. 오셔서 자주 요로 감염이 오고 잦은 빈뇨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가장 힘드신 거는 내가 많이 운동을 하고 내가 프로페셔널이라 저기 몸담고 있는 그래서 많이 에듀케이트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쩌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호르몬 수치를 뽑고 호르몬을 권해드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45파운드가 빠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3년 전보다 훨씬 한 15년 정도는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호르몬은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에요. 네. 대신에 뭔가에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예전에 젊음을 되찾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호르몬이 지금 이 상태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어떤 일어날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내가 좀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좀 더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호르몬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부부만 이야기하셨는데 왜 말씀하신 대로 내장 지방도 되게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날씬한 분들인데도 복부는 잘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복부 비만으로 또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성이건 남성이건 똑같아요. 이 나이에 가장 큰 보여지는 컴플리케이션 하나가 비만, 복부 비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치료를 통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의 강화가 또 있습니다. 네. 면역 시스템에 그래서 닥터김 호르몬 맞고 나서 호르몬 시작하고 나서 감기에 잘 안 걸려 낫거나 오던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당뇨 관리 만성 질환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 강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최근에 호르몬을 많이 권장들 하신다고 하고요. 네. 호르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환자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왜 이 좋은 거를 아무도 자기한테 권장해 주지 않았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까 2002년도에 나왔던 그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르몬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 어떤 환자를 통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에이징 펠로십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었고 네. 그래서 그 환자를 통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배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따로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호르몬을 좀 더 깊게 저기 환자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오늘 뭐 안티에이징 그리고 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듣기를 시작했는데 이 호르몬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더 들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박사님 다음에 또 나오셔서 이 호르몬 이야기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 김혜영 박사님과 함께 안티에이징 그리고 호르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듣도록 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